건데요. 그 지난 화요일에 정청래 대표가 중소기업 중앙회를 방문해가지고 네네. 그 중동 상황에 대해서 간담회를 가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중소기업들의 요구는 어떤 겁니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수출을 중동 지역이나 또는 중동 외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수출을 하려고 했던 분들이 화물 운임 가격이 확 올라갔어요. 네네네. 그것에 대한 충격 완화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거하고 네. 그리고 생각해 보시면 중소기업들 중에 플라스틱과 관련된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 또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정유회사에서 다양한 방식의 원료 형태를 만들어내면 그걸 가지고 뭐 예. 플라스틱 봉지도 만들어내고 페트병도 만들어내기도 하고 하는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내잖아요. 네네. 옷도 만들기도 하고 하는.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게끔 또 일단은 그런 원료가 제대로 공급이 될 수 있게 해달라. 공장이 가동이 안 될 수도 있다. 뭐 네. 납사 같은 게 공급이 안 되면 그럴 수가 있다. 그런 불안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가격이 많이 비싸져 있긴 하지만 나프타나 이런 것들에 대한 원료의 수급이나 이런 것들이 안정적으로 되게끔 공급망을 다변화해서 비싸더라도 그것을 확충하고 하는 것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도 했었고요. 주유소 이제 협동조합에서도 오셔가지고. 네. 주유소 얘기도 해주셨고, 네, 그렇습니다. 주유소 협동조합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던가요? 주유소 협동조합이 이제 주유소가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그 정유사가 우리는 원유를 가지고 와가지고 정유를 정제해서 예. 사실 이렇게 공급을 하는데 그 정유사에서 제공하는 원가라고 하는 내용이 싱가포르 국제 석유 제품 가격하고 연동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확하게 주유소는 예를 들어서 이번에 한 배치를 받잖아요. 네네네. 2만 리터를 받는데 네. 이게 리터당 얼마인지를 정확히 모르고 받습니다. 대략 임시 가격이 네. 리터당 1,500원입니다. 아하. 라고 해서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정유사가 이러면 이런 줄 아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1,500원이라고 해가지고 실제 가격이 얼마인지는 모르고. 모릅니다. 1,500원이니까 임시 가격이 1,500원이니까 나는 거기다가 마진을 그러면 얼마를 붙여서 어떻게 팔아요. 해야겠다. 예. 파는데 가격이 확정되는 것은 한 달 뒤에 확정됩니다. 그때 우리가 보냈던 그 기름 있잖아. 예. 그게 1,490원이었어. 이건 좋아요. 예. 1,490원이면 우리가 1,500원인 줄 알고 여기다가 마진을 붙여 팔았으니까 뭐 괜찮네라고 하는데 1,500원인 줄 알고 해서 마진을 40원을 붙였는데 아니야 우리가 정산을 해봤더니 1,550원이 되네. 이렇게 되면 손해보고 판 거네. 이제 이게 유가가 상승기에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내가 얼마인지는 알고 사요 주유소가. 근데 왜 우리는 그걸 모르고 사요? 우리는 이제 그렇게 시스템을 이제 좀 해왔던 것이죠. 정유사들이 담합해서 안 알려주고 한 거 아닙니까? 그것도 있고 국제 가격에 연동해야 되니까 그것을 예. 정확하게 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게 그게 관행처럼 굳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꿔야 이번 됩니다. 기회에 예, 이것도 바꿔야 된다. 왜냐하면 이 가격이 결국은 소비자 가격으로 전이가 되거든요. 그렇죠. 대체적으로 보면 임시 가격보다는 확정된 가격이 낮습니다. 예. 근데 임시 가격에다가 마진을 붙여서 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조금 더 부담을 하는 그렇죠. 방식이 되겠죠. 예. 그래서 요거는 좀 투명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결국에는 정부에다가 얘기를 해놓은 정유사,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정유사도 주유사도 절대로 손해 보고는 장사를 안 할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소비자들이 덮어놓고 그냥 그래서 더 원가는 돈을 많이 치르게 되는 이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정유사들은 사실 원유를 가지고 와서 정제를 하기 때문에 원가가 얼마인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원가가. 그렇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원가가 얼마인지는 정확히 판단되지만 우리는 또 그 석유류 제품을 예. 국제 시장에 수출도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완전 정제하는 가격에만 연동해 가지고 시장에 낼 수는 없다. 충분하게 이해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까지 국제 가격 그리고 정유사에서 하는 그 원유를 정제했을 때 들어가는 정제 비용까지를 보탰을 때 하는 비용과의 적정성을 감안해서 네. 공급 가격이 제대로 나와야 되는 것이죠. 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최고가가 나왔다고 하는 게 결국 그게 공급가가 정해져서 나온 거거든요. 그렇죠. 주유소나 또는 일반 소비자로 보면은 도매가가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아는 거네. 네. 처음이에요 이렇게 된 게. 오히려 대한민국 역사상 역사상 최초. 처음인 거죠. 예. 근데
다른 나라는 다 이거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 근데 우리는 도매가가 네. 얼마인지도 모르고 덮어놓고 모르고 사는 사오고 거죠. 예. 주유소들은 그리고 이제 그냥 깜깜이로 사온 값에 가만있어봐 이거 얼마 붙여야 되겠다라고 해서 마진 붙여서 하고 하는 거고요. 주유소들이 또 이제 그거 살 때 현금으로 줍니다. 기름을 살 때 현금으로 입금하라 그래요. 현금으로 정유사가. 입금하라고 하는 정유사가 네. 입금하라고 하는데 금액이 좀 남을 거 아니에요. 네. 아까 말씀드린 네. 것처럼 대체로 네. 음식 가격이 좀 네. 높게 책정되니까 그러면 네. 잔액을 돌려줘야 되는데 안 줘요? 안 주고 다음에 살 때 그거 감안해가지고 또 이렇게 할게. 이 정유사들 네. 문제가 심각합니다. 몇 개의 정유사들이 담합해서 이런 방식으로 그렇습니다. 통으로 했다. 그래서 압수수색을 하고 이렇게 들여다보겠다라는 거군요. 그래서 이번에 이 원가 산정과 관련된 것을 좀 정확하게 하지 않고 기준을 만들지 않으면 네. 이 담합과 관련한 예. 방식은 변화하지 않습니다. 계속될 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예. 이번 기회에 네. 원가 산정과 관련된 기준도 좀 만들고 그리고 공급 가격을 사전에 고시하는 네. 부분도 만들고 해서 조금 시장의 투명성을 예.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야 봅니다. 이거 엄청난 예. 변화네요.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지금 우리는 진짜 이거 해방 이후 처음 아니에요? 일단 이게 이제 석유 가격 그 자율제가 시행되면서부터 그 전에는 국가가 좀 통제를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자율에 맡길게라고 예. 하고 나서부터 자율에 맡기고 나니까 우리는 수출도 해야 되는데 국제 가격 대비 우리께 비싼 상황이 발생을 해서 그러다 보니까 국제 제품들이 한국으로 막 들어온 거예요. 음흠. 우리 시장이 좀 너무 크게 영향을 받고 우리 정유사들이 크게 충격을 받겠어라고 해서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방식인데 지금을 보면 너무 정유사와 음흠. 일정 부분을 보호하는 방식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과도한 그동안 이익을 그렇죠. 보장하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의 어떤 보수 정권 또 저는 민주 정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존의 정부들이 정유사들이 막 이렇게 기업들이 난리치고 거기에 대해서 언론이 또 디펜스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언론이 막 난리를 치고 하면 아 넘어가 이렇게 해온 결과 이렇게 담합 이렇게 구조가 예 그냥 고착화됐는데 자연스럽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게 제일 문제인 네네. 거예요. 기업과 언론이 네. 결탁해서 여론을 형성하고 정부를 두드러 패면 정부 입장에서는 또 막 여론 시장이 출렁이고 막 지지도가 떨어지면 부담이 네네. 되니까 아 그냥 이러다가 이렇게 끌려다닌 거다. 이번 이재명은 정말 하는군요. 이재명 정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그래서 정유사들이 그 시장 가격 우리는 이번 주에 얼마에 출고합니다라고 하는 게 나오면 주유소들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번에는 SK 거 사야 되겠어. 이번에는 GS 거 사야 되겠어. 이 선택도 하게 주유소가 되어 있어요. 예,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되죠. 그것도 안 되죠. 선택권도 모르죠. 없어요. 그러니까 선택권도 없습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인데 이번 차제에 제대로 좀 들여다보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